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부경TV 김태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2013년도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죠. 2017년부터는 2년간 급등을 하는 시장을 보였는데요. 현재 상황만 보면 당분간은 계속 상승할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에서의 수급 문제라든지 입지, 경제, 정책, 인구구조, 금리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항목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상승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떠한 하나만의 항목만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인구구조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대가족으로 가구가 구성되어 있었죠. 1, 2인 가구가 전체 가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구성이 핵가족화되고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도시로 와서 생활하니까 1, 2인 가구가 늘어나게 됐죠.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는 전체 가구에서 50%가 넘는 가구가 1, 2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파트의 소형 평수나 원룸, 오피스텔 등이 잘 나가죠. 현재 저출산 기조라든지 인구 노령화가 지속된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구조에서 3, 4인 가구는 점점 줄어들고 1, 2인 가구는 늘어나게 되겠죠. 앞으로 2035년도가 되면 68.3% 전체 가구의 약 70%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요. 그럼 세 집당 두 집은 1, 2인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중소형 주택이 주거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시장에서의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주제처럼 경제 상황이 변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경제신문을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전쟁 등 한국 경제에 영향받을 내용의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죠. 증시의 경우에는 부동산보다 반응이 빨리 먼저 움직이는데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심리적 지지선인 2000선 붕괴 시나리오도 나타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죠. 코스피 지수가 다소 반등하여 2071선이지만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올해 경제 성장률이 2.2%였는데 앞으로는 2% 성장률을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얼마 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 기준금리를 1.5%에서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낮췄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단기간에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당분간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금리 인하를 더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기업에서는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자금이 풀리면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겠죠. 쉽게 설명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떡볶이 좋아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분식점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분식점을 열기 위해서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기존 금리인 1.5%, 즉 1억에 대한 연이자로 150만 원을 한 달에 12만 5천 원씩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떡볶이가 1인분에 3천 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42인분, 1년에 500인분 이상을 팔아야 이자를 납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장사가 안 되면 500인분 팔기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이번처럼 내수 경제 시장을 우려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금리가 1.5%로 낮아진다고 하면 연이자는 125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
500인분을 팔아야 갚을 수 있었지만 낮아진 금리로 인해 416인분만 팔면 이자를 감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 금액이 다 남는 이익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장사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자가 조금 줄었다고 해서 그 이익이 다 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오히려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월세, 유지비, 재료비 등등을 따지게 된다면요. 이런 무조건적인 금리 인하가 내수경제 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하지만 경기 부양책으로 이번처럼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제로 금리에 가까워지면서 유동자금은 저축 주식 등에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으로 급격하게 옮겨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2017년부터 급격히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내수 경기의 불안으로 인한 실물 자산으로의 돈의 쏠림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단기 급등은 최근의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정부의 주거 안정화 정책에 따른 규제로 인해서 당분간의 조정기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돈의 흐름은 실물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조정기도 점차 내성으로 인한 짧은 주기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부동산은 언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타이밍을 잡는 것이 부동산의 원칙인 건데요. 현재 경기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내 집 마련을 미루거나 부동산도 경제 흐름에 따라 폭락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수를 미루게 된다면 기회를 다시 또 놓치는 현상을 보이게 되겠죠. 결국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내가 생각하는 흐름에 맞춰서 절대로 기다려주거나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부동산 매수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